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5억 원이라는 꽤 큰 돈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굴려야 할까? 은행에 넣어두자니 물가 상승률이 무섭고, 그렇다고 주식에 전부 쏟아붓자니 변동성이 너무 크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5억 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바로 그 고민 5억 만들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TF와 개별주 투자, 비중 조절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불려나갈 지혜를 함께 찾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ETF냐, 개별주냐 하는 거죠.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의 약자인데요.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하는 펀드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장점은 명확해요. 일단 분산 투자가 기본이라 위험이 비교적 낮고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낮은 편이고 특정 지수나 자산을 추종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아주 좋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일일이 기업 분석할 시간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시간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죠. 반면에 개별 주식은 어떨까요? 개별주는 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는 건데요. 이건 잘만 고르면 정말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자신감이 있다면 개별주 투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확실합니다. 개별주는 ETF보다 훨씬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한두 종목에 몰빵했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5억 원이라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안정적인 월 배당 수익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으로 월 30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겠죠. 이럴 때는 단기 현금성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KODX 머니마켓 액티브나 TIGR 미국 초단기 3개월 국제 같은 파킹 ETF에 투자해서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에 대비하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죠. 게다가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을 적절히 분리해서 환율 변동 위험까지 최소화한다면 더 든든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배분 예시를 들어볼까요? 단기 현금성 자산의 약 45% 정도를 배분하고 채권 ETF, 예를 들면 KODX, 종합채권 AA-액티브 ETF 같은 곳에 투자해서 파킹 ETF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식 또는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거죠. 물론 주식이나 주식형 ETF는 안정적인 월 현금 창출을 100% 보장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적은 변동성으로 월 현금 흐름 목표에 부합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리츠, 그리고 미국 회사채에 비슷한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서 이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ETF와 개별 주식을 어떻게 섞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정말 정답이 없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의 투자 목표, 투자 기간, 그리고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KODX 200처럼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에코프로비엠처럼 성장성이 높은 개별주에 일부 투자해서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KT처럼 배당을 꾸준히 주는 개별주를 포트폴리오에 넣어 월별 현금 흐름을 강화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ETF와 개별 종목을 혼합하여 리스크는 낮추면서 수익 가능성은 유지하는 혼합 포트폴리오 구성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성장형 ETF, 그러니까 주식이나 기술주 중심의 ETF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분야들이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반면에 단기적인 수익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채권이나 배당주 중심의 안정형 ETF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은 마치 셰프가 요리의 재료를 조절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맛을 내고 싶은지에 따라 재료의 양과 종류가 달라지듯이 여러분의 투자 목표에 따라 ETF와 개별주의 비중이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 국채와 같은 채권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고 해요.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유럽 관련 ETF, 사모펀드, 중국 빅테크 주식, 브라질 국채 등 다양한 투자처에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투자 키워드로는 KOREA가 떠오른다고 해요.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코스닥 시장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으며 ETF를 활용한 AI 주도 시장 투자가 유망하다는 분석입니다. 유망 업종으로는 AI 반도체, 로봇,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 등 고배당주, 조선방산원자력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5억 만들기를 위한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ETF를 활용하면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지만 개별 주식에 투자할 때도 한 종목에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산 증식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위험 관리입니다.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투자 비중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통해 자산 배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ETF의 운용 보수나 거래 수수료 등이 생각보다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투자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무리한 고수익을 추구하다가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수익률에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과거의 수익률은 참고 자료일 뿐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원금 보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고배당 ETF에 투자할 때는 분배율 초과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5억 원이라는 종잣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는 ETF를 중심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여러분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개별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치 든든한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서는 것처럼 ETF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여기에 개별 주식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더해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위험 관리라는 세 가지 원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5억 만들기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자산 증식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거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늘려나가는 이 여정에서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5억 만들기라는 목표를 향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